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미국 증시가요, 여야 간 임시 예산안 합의로 인해서 셧다운 우려에서 벗어났지만 예상보다 약간 흐름을 보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바닥권에서 상승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실적 성장 유망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추석 연휴 동안 미국 증시를 살펴보도록 하면요, 10월 첫째 날 저 다우 지수는 0.2%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6% 상승을 하면서요, 연휴 기간 동안 단기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사와 함께요, 이 여야 간 45일짜리 임시 예산안 합의로 인해서 소폭 상승 마감이죠. 자, 하지만 예상보다는 약한 흐름이요. 특히요, 유럽 증시는 하락세가 이어졌는데요. 독일이 0.9% 하락을 했고 프랑스도 0.9%, 영국 증시는 1.2% 낙폭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죠.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증시는 휘장인 반면에 일본 증시가 전일 월요일날 오전에 출발은 높게 했지만은 0.3% 하락했고, 또 화요일 오늘 1.2% 좀 하락세가 이어지죠. 대만도 지금 현재 0.2% 약세를 보이고, 특히 홍콩 증시가 지금 3% 넘는 약세 보인다. 즉 글로벌 증시의 불안감이 여전한 모습인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68로 그렇죠? 연중 고점 돌파하는 상승세가 이어져 2007년 이후 최고치라 그러죠. 이러한 불안감. 또 원달러 환율도요. 우리 추석 연휴 중에 전에 0.8원이 상승한 1349원 30전. 장중에 1350원을 돌파하는 등 연중 고점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또 유가도 지금 이 서부 텍산 같은 경우가 94달러 연중 고점 돌파했다가 연휴 동안 좀 소폭 하락했으면 88달러지만 고유가가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셧다운이 좀 방지되면서요, 그렇죠? 여야간 합의로 인해서 좀 주가가 오늘 좀 크게 떠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조세를 보였다. 그렇죠? 그 이유는요, 이 셧다운이 미국의 한 최근 50년 동안에 한 20차례가 났는데 가장 최근에 났던 것이 트럼프 정부 때죠. 2018년 12월. 그때 아마 34일 동안의 셧다운이 나타났는데 이때 주가가 하락한 것이 한 15%죠. 낙폭이 엄청 큰 거죠. 그 하락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시장에 미치는 아까 말한 대로 45일짜리 임시적인 거라니까. 그러면 이 45일이 지난 11월 중순에 가면은 또 셧다운 발생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죠. 자, 셧다운이라는 것은 이 연방 정부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 및 이 일부 업무가 중단되는 상태인데 이걸로 인해서 주가에 더 안 좋은 영향이 예상된다는 얘기에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여전히 불안하다. 그러면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최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추석 연휴 전에 조금 안정을 취하는 그런 모습세가 나타났고 또 단기적인 하락에 따라서 좀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하락세는 좀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겠지만은 뭐 급반등하는 모습은 조금 나타나긴 힘들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일반적으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했다가 반등을 줄 때는 낙폭 과대주가 먼저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글로벌 증시가 아직도 불안하다, 그죠? 하다고 말씀드려서 낙폭 과대, 그러니까 크게 빠진 종목보다는요, 오히려 우량주 중심으로 덜 빠진 종목, 또 실적 성장이 기대다. 이러한 종목 중심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자, 이소장 증권 대수는요, 지수가 2600이 넘어가면서부터죠, 내재 가치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메리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요번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2400선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하면은 저는 오히려 2400 밑에서부터는요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빠질 때마다 오히려 비중을 늘려가도 된다. 근데 하지만 이 2400 위에서는 계속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했는데 그럼 과연 어느 종목으로 해야 되느냐.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죠. 아마 삼성전자가 다음 주 수요일인가 한 11일서부터
아마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는데 본격적인 실적 시즌입니다. 특히 또 시장이 불안합니다. 그때는 뭐니 해도 기업의 실적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서 기업 실적 성장적 우리가 관심 갖고요. 두 번째는 심리면을 잘 봐야 됩니다. 어차피 지수가 벌써 2450, 그러니까 빠질 만큼 빠졌다. 아까 말씀드린 2400 밑에서는 이제는 파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심리면으로 지수가 하락해서 크게 좀 빠졌어요. 그죠? 그러면 사람 심리가 이제는 나도 매도가 싶습니다. 참 이게 주식이라는 것이 빠지면 빠질수록 싸게 보이고 오르면 오를수록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비싸게 보이고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싸게 보이는 이유가 만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0,000원짜리가 8,000원에 가면은 싸게 보여야 되는데 비싸게 합니다. 왜? 이제 6,000원 갈 것 같고 5,000원 갈 것 같고 또 반대로 10,000원짜리가 15,000원 가면 비싸 보여야 되는데 이제 20,000원 갈 것 같으니까는 15,000원이 싸 보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박스권을 잘 활용해야 했어요. 이 엇박자 박스권에서 엇박자 매매하면 손실이 엄청 커집니다. 주가가 며칠 올라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것도 사면은 빠집니다. 그죠? 또 주가가 며칠 빠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면서 팔면 또 오릅니다. 이 엇박자는 상대인데 박스권으로 계속적으로 봐달라는 말씀드리고 특히 심리면에 봤을 때요. 주가가 뒤늦게 빠진 종목이 누가 주가 관리를 한다. 이러한 종목들이 오히려 덜 빠지고 또 시장이 안정되면 가장 빠르게 오르는 종목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종합지수상으로 2, 3주 계속 빠졌는데 뒤늦게 안 빠지다 뒤늦게 빠진 종목들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황이 회복돼서 우리가 반도체 종목 한번 IT 섹터 유망 종목 한번 알아보는데 자 먼저요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최근에 발표한 증권정보업체죠. FM 가이드에 따라서 국내 상장사 263곳 중에서 3분기의 영업이익이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난 회사가 뭐냐? 바로 현대차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3조 4,787억 영업이익을 보는데, 어느 증권사들은 한 3조 8천억 보는 회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 3조 4,700억이 2분기 4조 2천억 보다는 감소가 되겠지만, 한 17% 감소가 되겠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 작년에 현대차의 3분기 실적이 1조 5천억대예요. 여기에 이제 품질 보증해서 1조 3천억 비용으로 충당 들어갔죠. 1조 3천억. 그래서 한 2조 9천억인데 그거보다도 또 훨씬 높다. 전년 동기 대비 현대차 3조 5천억 가까이 되면서 국내 상장된 회사는 영업이익이 3분기에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클 회사가 바로 또 같은 현대차 그룹 계열인 기아입니다. 영업이익이 2조 7,800억. 자, 이러한 부분에서요. 지금 현대, 기아, 현대차 그룹 계열들, 현대글로비스도 그렇고요. 현대모비스, 현대유아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모습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기아죠. 자, 주가가 91,000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그죠? 지금 81,000원으로 고점들이 한 11% 하락하고 지금 옆으로 행보가 한 달 넘기로 최근에 수급적으로도 개인 매도세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3분기 실적이 크게 좋아질 걸로 보고 상승을 모색한다. 하지만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중장기로 지금 끌고 갈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단기적으로 5%면 5%, 10%면 10%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서 기아 그죠? 바닥권을 다지고 특히 최근에 종합지수가 상당히 안 좋은데 그죠? 오히려 하방 경쟁 속에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 근데 이 한나 기아뿐이 아니라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죠? 현대모비스, 현대이화 그죠? 이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전반적으로 현대차 그룹 계열사 종목군들이 안정세를 취하고 있다. 그 얘기는 시장에서 상당히 좋게 본다. 좋게 보는 이유는 실적 때문이다. 그런 부분에서 이 기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좀 하나 봐야 될 게 한국전력이 있어요. 작년 올해 상반기 적자가 엄청났죠.
근데 3분기 영업이익이 한 1조 5천억 정도를 보고 있다. 1분기가 이 전체 1이죠? 예, 6조 1천억. 2분기가 2조 2천억. 상당히 한데 실적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물론 내년 총선이 4월 달이기 때문에 전기료를 인상이 아마 급속도로 나오진 않겠지만은, 그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충분히 다지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크게 올라간 종목보다는 충분히 빠져서 바닥을 다지는 종목 쪽으로 리스크를 적게 하고 실적이 성장된 이러한 종목군들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반도체, 즉 반도체 재고 축소가 나타나고 있다죠. 특히 11일 날, 아직 뭐 해서 정확히 발표한 건 아니지만은, 한번 3분기 실적이 11일 날 지금 나올 걸 예상이 돼요. 근데 실적 부분이 좀 추정치를 하회할 걸로 보고 있다. 근데 시장 반응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3분기 실적은 이미 지난 과거다. 9월 말로 지나. 지금 또 10월 달이 아닙니까? 그러면 4분기에 좋아지고 내년 1분기, 2분기에 좋아지는 회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 11일 날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 반응, 그러니까 주가 반응이라는 것은 어떠한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그 삼성전자를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죠? 특히 이 긍정적으로 저는 볼 가능성이 높게 보는 이유가 업황 회복이에요. 자, 지금 재고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 지금 반도체 디램 감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이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반도체 재고가 16주에서 9월 달에 8주 반으로 그러니까 정상 수준으로 됐다는 얘기. 그러면 재고가 줄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주문을 늘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렇죠? 수혜를 보고 최근에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이 북미 데이터 센터 고객사로부터 일반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주문을 받은 걸로 추정이 된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반도체 업황이 빠르게 회복이 되면은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소재 부품주는 우선적으로 투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업황 회복이 가장 빠른 것이 소재 부품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재 부품주로 말씀드린 게 월덱스 그리고 원익 QNC 하나 머트리얼즈 그죠? 월덱스는 여태껏 실적이 역성장의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랬었죠. 이미 상반기에 370억, 작년에 영업이익이 507억인데 올해 아마 600억 이상이 나올 걸로 봐. 실적 성장이 꾸준히 되고 있다. 또 생산량이 좀 증설이 되죠. 그럼 거기에 따른 효과도 기대가 된다. 그래서 월덱스 한번 차트 모양을 보면서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월덱스 그렇죠? 올해 고점 돌파한 이후에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다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인데 모습을 갖추고 있죠. 근데 저는 월덱스는 뭐 계속 방송을 통해서 갖고 계시면 좀 끌고 가도 되고 저는 지금 신규로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한다면 하나 머트리얼즈 그죠?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자,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 감소하죠. 근데 수급이 안 망가져요. 주가를 끌어올렸던 가장 최근에 9월 14일 날 9.3% 뜬 날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날이죠. 그렇죠? 근데 이날 보면은 외국인들이 93,000주 사고 기관이 78,000주 샀어요. 그리고 주가는 하락하는데 그러면 이 많이 샀던 친구들이 매도를 하고 이익을 실현했다 그러면 주가는 흘러내려야 되는데 최근 주가가 그 이후에 조정을 받는데도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 즉 그 얘기는 더 띄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하나 머트리얼즈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최근 저점 수준에서는 크게 리스크를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아서 하나 머트리얼즈
이 소재 부품주에 없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갖고, 뭐 월덱스나 원위 QNC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끌고 가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가 관련 흔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OLED 관련주인 소재주인 덕산 네오룩스, 그죠? 오히려 이런 종목은 딱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빠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빠지면은 있는 물량마저도 팔고 싶어 하는데, 글쎄요, 이렇게 주가 관리를 했다는 얘기는 누가 좀 힘 있는 친구들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덕산 네오룩스 조금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꾸준하게, 조금 우리가 아까 만들어 뭐 3% 5% 이런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주가가 밀려서 뭐 4만원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조금 비중을 계속적으로 높여가서 조금 길게 봐도, 그래서 뭐 한 20% 정도 바라봐도 되지 않나라뇨. 그러면서 덕산 네오룩스 관심 종목에 꼭 유입을 해달라라뇨, 편입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좀 뒤늦게 빠지거나 아니면 바닥을 다지는 종목,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이 나 보여요. 특히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LG전자. 자, LG전자 이미 이날이 언제입니까? 9월 13일 날 바닥 탈피하는 그런 거래량이라든지 수급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시장이 원체 안 좋다 보니까는 지수 리스크로 인해서 그냥 같이 다시 원위치 내려왔다. 이런 것들은 시장 안정되면요, 이 고점뿐이 아니고 더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G전자 저는 오히려 좀 싸게 매수하게 해서, 또 10만원 미만에서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PBR이 0.96배예요. 한 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12개월 선행포 같은 경우에도 7.7배밖에 안 돼요. 지금 LG전자는 10만원 전후에서는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다. 그리고 이미 지난 9월 중순에 한번 세력들이 크게 매수세가 들어와 있다. 그죠? 그러면은, 근데 시장이 나빠서 조금 한번 손을 난 것 뿐이지 털고 나간 게 없다. 그러면 다시 띄운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LG전자, 그죠? 우리가 관심 필요하고, 자, 그리고 바닥권에서 다지고 있는, 그죠? 계속 스튜디오 드래곤. 자,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죠? 상당히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한 2, 3개월째 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예사가 실적이 그렇게 안 따라주느냐, 부진하냐, 그것도 아니었죠. 보면요, 이 실적 영업이익을 보면은 2021년에 520억, 작년에 650억, 올해 729억, 내년에 885억, 2025년에는 1000억대,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데, 주가는 올 초에 9만원대에서 지금 5만원까지 크게 빠지고, 지금 5만원에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수가 여기서 만약에 2400이 깨진다 해도 더 추가적인 하락은 상대적으로 좀 낮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는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바닥을 잘 다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실적 부분이, 예를 보면 올해는 작년 대비 낮습니다. 저 380억인데 내년부터는 또 빠르게 또 상당히 좋아진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바닥권에 다지면서 있는 종목이 조금 유리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롯데 관광개발도 마찬가지죠. 지난 화요일이죠. 화요일 한번 크게 하락했는데, 자, 이 부분 한번 봐야 될 부분이었죠. 우리가 이제 이 추석 연휴 동안에 중국이 또 황금 연휴라 그랬죠. 이 9월 29일서부터 10월 6일까지. 근데 아직 뭐 연휴가 끝나지 않았지만은 지금 이 제주도 관광객이 예상보다 지금 많은 걸로 좀 뉴스가 나오고 있죠. 애초에 한 나흘간 17만 6천 명을 봤는데 실제 한 19만 5천 명 받고, 이게 전체예요. 그리고 중국 관광객도 작년보다 크게 증가하는, 그래서 아마 이 황금 연휴 기간 동안에 9월 29일서부터 10월 6일까지 한 1만 7천 명 이상, 그죠?
제주도를 방문할 걸로 보고 있다.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 연휴가 끝나면 한번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물론 한번 그걸로 중국인 단체 관광을 허용을 해서 한번 크게 올라줬었는데, 저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이것이 이제 17,680원까지 갔었는데,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 이제 옆으로 이제 기간 조정이 얼마나 이제 남았냐가 문제인데, 한번 좀 반동 국면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바이오주들도 좀 뒤늦게, 그렇죠? 특히 우리가 이제 뭐 에스트팜이라든지 동아약품을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지수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는 8만 원을 깨고 조금 하회하죠. 하지만 저는 이 하반기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그렇죠? 그런 부분. 그래서 충분히 다시 또 8만원 이상 회복이 가능하지 않아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좀 빠지면은 실적 성장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듯이, 그렇죠? 작년에 179억인데 영업이익이 올해 290억, 내년에 457억, 그리고 2020원이 697억, 상당히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동아약품도 마찬가지죠. 같이 하락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 영향에 의해서,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같이 빠졌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시장 안정되면 가장 빠르게 회복이 된다. 그래서 바이올 갖고 계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일단은 시장은 이 생각보다 강한 흐름은 조금 글로벌 증시 불안으로 좀 나타나기보다는, 그렇죠? 좀 하락세만 진정되면서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낙폭 과대주보다는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실적 성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종목군들로, 또 이 9월 하순에 뒤늦게 빠진 종목 중심으로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지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